자, 이번 유형은 추가 요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기본 요금이 주어져요. 기본 요금이 A1이라고 합시다. 요놈 외에 추가되는 한 개당 가격이 B1이라고 합시다. 이때 X개를 추가한다고 하면 원래 기본요금 A1에다가 한 개당 가격이 B1이니까 X개의 가격은 B와 X를 곱한 A 플러스 BX가 바로 전체 요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이 전체 요금이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 요금에다가 추가 요금을 더한 거죠. 얘가 바로 전체 요금인데, 우리가 이용 가능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건에 맞춰서 요 사이에 부등호를 대입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조건에 맞춰서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펜션의 이용요금은 6명까지는 1인당 2만원이고 6명을 초과하면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요금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15만원 이하로 이 펜션을 이용하려고 하면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펜션 이용 인원, 즉 총 인원을 X명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6명까지는 1인당 2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요 인원에 대해서는 요금이 6 곱하기 2인 12만원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추가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 인원이 X명인데 6명은 이미 2만원으로 책정이 된 거죠. 그럼 추가 인원이라는 건 전체 인원 X명에서 6명을 제외한 인원이 추가 인원입니다. 그쵸? 이때 이 추가 인원에 대한 요금은 1인당 1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는 X-6에다가 15,000원을 곱한 게 되겠죠. 물론 얘도 1, 2, 0, 0, 0, 0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본 요금이 12만원이 되는 거고 6명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가 인원에 대한 즉 X-6에 대한 15,000원 얘를 더한 금액이 15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양변 1000으로 약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120 플러스 분배해주면 15x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92, 150이 될 거고 15x 플러스 32, 150이 될 거고 그럼 15x가 120 이하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x가 결국 15로 약분하면 8 이하가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최대 몇 명까지? 8명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얘를 기준을 좀 다르게 잡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추가 인원을 만약에 X명이라고 봤다라고 한다면, 펜션 이용 인원은 원래 6명에다가 X명을 추가한 거죠. 그럼 얘에 대한 부등식은 우리가 6명에 대해서는 2만원이고 X명에 대해서는 15,000원이고 얘가 15만원 이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양변 공 3개로 약분을 해주면 120 플러스 15x가 150이 되고 15x가 30, 즉 x가 2 이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추가 인원을 x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펜션 이용 인원은 6 플러스 x죠. 그래서 여기다 6을 더해서 이렇게 인원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8명 이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예금액에 대한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매월 일정 금액을 X개월 동안 예금을 한다고 봅시다. 자, 이때 원래 예금되어 있던 현재 예금액이 있었겠죠? 그죠? 거기다가 매월 예금을 하면 그걸 X개월 동안 예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총 X개월 후에 예금액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현재 예금액에다가 매월 예금되는 금액을 더해주면 X개월 후에 예금액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문제로 가볼게요. 현재 형의 저축액은 18,000원입니다. 자, 형 18,000원이었고요. 동생은 1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매달 형은 1,500원씩 예금을 한대요. 그럼 X개월 후에는 1,500X가 더해질 거고 동생은 2,000원씩 저축을 한다라고 했으니 플러스 2,000X가 되겠죠. 이때 문제는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가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의 저축 금액이 18,000원 플러스 1,500X였는데 얘보다 동생의 저축액인 11,000원 플러스 2,000X가 더 많아지는 건 언제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 18,000원에서 11,000을 빼주면 7,000이 되고 1,500X를 넘기면 500X가 되겠죠. 그럼 빵빵 빵빵 5로 나눠주면 5, 1은 5, 5, 6에 5, 4, 5, 4, 20이 되겠죠? 요렇게 됐나요? 자, 그럼 14개월보다 많아야 되는 거지. 그죠? 14개월 이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후부터냐고 물어봤으니까 15개월이라고 해줘야겠죠. 14보다 커야 되니까요. 등호가 없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요.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가와 원가의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원가는 원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가는 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슈퍼에서 과자를 파는데 2,000원에 판다고 봅시다. 그럼 이 2,000원이라는 건 슈퍼에서 정한 가격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정가가 2,000원인 거예요. 자, 그럼 원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슈퍼에서 과자를 팔려고 과자를 사서 오겠죠. 그치? 어쨌든 팔려면 자기도 과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곳에서 과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2,000원보다 비싸게 가져오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자를 내가 500원에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원가가 원래 500원인데 원래 가격이 500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슈퍼에서 이제 정가인, 즉 2,0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슈퍼에서 이득을 보는 이유는 정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겠죠. 한 개당 1,500원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윤, 이익. 요렇게.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을 하면 정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엔 원가가 A1이었다고 봅시다. 근데 이때 B%의 이익을 붙인 가격을 정가로 정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 정가라는 건 원래 원가인 A에다가 A의 B%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됐어요. B%라는 건 100분의 B니까요. 자, 근데 얘는 사실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B라고 보는 겁니다. 얘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원가 X1에다가 10%의 이익을 붙이셨어요. 그러면 X에다가 X의 10%니까 100분의 10이 되고요. 그럼 X 플러스 10분의 1X가 되고 결국 10분의 11X가 되는 거죠. 근데 식을 세울 때 이제는 한꺼번에 우리 그러면 얘를 X1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1 더하기 비율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우리가 계산이 조금 더 쉽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가가 A1이에요. 이 A1인 상품을 B% 할인하고 싶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원래 A1인데 할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빼는 거죠. A1의 B%를. 그럼 얘를 A로 묶으면 1-100분의 B가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붙인다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할인한다고 하면 마이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도 예를 들면 정가 X1에서 10%를 할인한다. 할인. 자, 그럼 식 어떻게 세우면 돼요? X에서
X의 10%를 할인한다. 내지는 한 번에 X에서 1-100분의 10을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라. 그러면 10분의 9X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운동화의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정기 세일 기간에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더니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운동화의 원가는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문제 자체가. 우선 내가 구하려는 원가를 X라고 봅시다. 근데 이때 정가라는 건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라고 한다 했죠? 그럼 정가라는 건 원가인 X에다가 30%의 이익이니까 100분의 3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정기 세일 기간에는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X의 1 플러스 100분의 30이 정가인데 여기서 2,000원을 할인했대요. 됐나요? 그럼 얘가 이제 판매 금액이에요. 자, 이때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익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래 판매하는 금액, 즉 X의 1 플러스 100분의 30 마이너스 2,000원에서 뭘 빼줘야 돼요? 원가인 X를 빼줘야겠죠. 자, 다시 얘가 판매 금액인 거고 얘가 원가인 거예요. 얘가 이익인 겁니다. 자, 이 이익이 뭐에? 원가의 10% 이상. 그러면 이상이 되는 거고 원가는 원래 X였죠. 그놈의 10% 이상.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죠? 자, 그러면 좌변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얘 약분하면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13x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x가 얘도 약분하면 10분의 1x죠. 자, 이때 양변 10을 곱해주면 13x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10x x가 되고요. 얘랑 얘 계산하면 3x인데 얘 넘어오면 2x가 되고 2만원 이상이 되겠죠. 양변 2로 나눴더니 x는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원 이상으로 책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바로 만원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만원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하려면 정가에서 원가, 그리고 여기가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